자, 러시아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면서 유가가 130불, 그러니까 1배럴당 130불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제일 좀 값이 싼 것처럼 취급되는 브렌트유, 북해 영국산 브렌트유도 8년 만에 100불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달에 국내에 휘발유가 올라서 리터당 2,000원이 넘을 거다. 그래서 화학, 주로 석유 등을 갖다가 석유 쓰는 화학 관련 기업은 지금 공장 가동을 줄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이라고 미국이 러시아 수출 통제 조치를 갖다가 이제 해외 직접 제품 규칙인데, 여기에 자기들의 32개 확실하게 먼저 이 제재에 나선 우방은 예외에서 이 규칙 적용 예외를 시켜줬는데 한국은 제외됐죠. 자,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는 나서고 또 해외 직접 제품 규칙 예외 대상에는 빠져버리고, 그래서 반도체, 컴퓨터 등 7개의 분야가 지금 규제 대상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이 러시아발 원가 상승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쌓이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세계 경제가 러시아발 늪에 빠져버렸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원자재, 금 가격까지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는 각국의 인플레가 그러잖아도 코로나 때 푸른 돈으로 초인플레 상태인데 10%에 달할지 모른다.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금값도 지금 온스당 1943달러까지 오르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환율도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 공장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원자재 부품 부족으로 멈춰서고, 러시아 철도 운송이 중단되고,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 형태로 각국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이 각국의 인플레이션이 10%에 육박하고 성장률이 2~3%에 그칠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문제가요, 제재를 당하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굉장히 혼란을 갖고 오고, 핵심은 지금 유가, 곡물, 그리고 각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나타나고 전 세계인들이 물가 압력을 견뎌야 된다. 그래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또 하나 추가시켰다라는 겁니다. 원래 없던 변수지요. 이게 없어도 그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세계 경제는 금융위기 때 풀어놓은 돈들을 수습이 안 돼서 그걸 갖다가 좀 테이퍼링이라도 해서 좀 걷어들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이 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돈들은 넘쳐나고 그것이 전부 자산으로 가서 전 세계의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코인 등의 거품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연준이 그래서 이 인플레 상황이 굉장히 오래가는 강한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다. 물가 상승이요. 근데 반면 경제 상황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물가는 오르는데 실질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3월부터 금융 긴축에 들어가고 금리를 계속 올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 러시아의 지금 위기가 터지면서 자원, 식량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가격이 급상승을 하고, 그리고 서방 기업들이 지금 데미지를 굉장히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이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흔들리고 있어요. 자, 한국에는 이런 부분 외에도 가계부채, 즉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등 빚에 의한 연끌 투자 이런 것들,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 이런 것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태고, 그리고 이런 부채에 의한 자산 거품이 너무 심해서 금융위기가 미국발로 뭔가 터지면 한국에도 곧바로 오지 않겠느냐. 근데 국가 부채는 늘어나고 수출이나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은 감소해 가고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면 코로나 대출 만기 연장을 또 한 번 더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한 유예한 것도 또 재연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한 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139조라는 겁니다. 자, 지금 3월 말에서 또 3월 말이 만기인데 또 6개월을 한 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은 빠져나가 버리겠다라는 거죠. 문가리가요.
야당에서 누가 이거 하나 지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5년 사이에 17% 증가해서 증가 속도가 세계 최대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세계 주요 43개국 중에 4등이다. 그런 정도로 한국의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러시아가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지만 다른 뒤편으로는 이 서방 세계와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이 러시아와 경제 전면전을 벌일 것이다라고 지금 선포했는데, 소위 경제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는 금융 붕괴 상황에 직면하고 루블화 가치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는 뱅크런 생필품 사재기가 있고 현금 인출, 모바일 결제, 현금으로 달러 인출이 안 된대요. 루블화만 인출이 되고 달러도 모바일 결제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외국 기업인들이 자금을 러시아에서 회수할래 해도 지금 러시아 측이 막아버려서 회수도 불가능하고, 사실상 미국이 스위프트를 해버려서 러시아가 막지 않아도 회수도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러시아가 저렇게 싸움을 일으켜서 경제 제재를 받으니까 이 러시아나 전쟁 대상자인 우크라이나의 밀이나 천연가스, 그리고 세계적으로 이 오일,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러시아가 막대한 에너지 수출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에서는 그것이 미미한 존재였는데, 앞으로 이 러시아가 갖고 올 변동성이 세계 경제를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지금 급등을 하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스위프트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제 누가 밖에서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번져버렸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공급의 3분의 1, 원유 공급의 4분의 1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유럽에서는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 곡물 산지고, 특히 우크라이나 대표적 곡물 산지인데, 그래서 밀, 옥수수 등이 지금 가격이 급등해서 시카고 선물 시장에서 13년 내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 30%, 옥수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집트가 러시아의 밀의 최고 수입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의 군사작전으로 지금 중동에 있는 몇 나라들은 식량 위기가 올 거고 아프리카에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야기까지 오고 있고, 세계 대부분의 국민들이 물가 상승을 체감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옥수수뿐만 아니라 알루미늄, 니켈, 심지어 리튬 이런 것까지도 지금 휴대폰, 자동차에서 필수 검척을 대규모로 수출하고요. 또 러시아가 이 선박 운용에 강한 나라인데 이 선박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물류까지 문제가 될 거다. 그래서 러시아 침공 여파로 곡물, 원자재, 에너지 안 오르는 게 없다. 심지어 그 3대 작물인 밀, 옥수수, 콩도 러시아에서 많이 하지요. 이 세 개가 다 올라가고 있는데 한국은 수입 비중이 90%가 넘는다는 이 세 가지 작물에, 배터리 소재인 코발트, 리튬도 지금 러시아가 매우 많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니켈, 알루미늄, 리튬, 코발트 이런 것들이 지금 광물도 문제가 되고 있다. 자, 그래서 당장 러시아 이전에도 1월에 생산 소비가 동반 감소해서 걱정이었습니다. 1년 10개월 만에 생산 소비 두 개 다 동시에 줄었는데, 그래서 오미크론이 확산되는 속에서도 서비스업이 다소 호전이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체 산업 전망이 암울해지고 무역 흑자 전환이 됐지만은 한국의 성장률이 2%에 머물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코로나 금융 지원을 3월 말에 종료한댔는데 이걸 바꾸면서 대선 앞두고 관치의 극치, 비폭탄을 또 다음 정권으로 미뤘는데, 그래서 원리금 상한에 미룬 부분도 문제지만은 대출을 규제하니까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니까 이 금융권 금리보다 은행 금리가 비싸지는 지금 그런 왜곡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국 경제가 순탄하게 갈까? 지금 대선 치른다고 정신이 없고요. 이 사이에 문이 빠져나가려고 온갖 지금 작업을 해서 아까 말한 코로나 핑계 대출 원리금 상한 연장을 또 시도하고 원전 같은 경우에는 뭐 국가 산업이 핵심 산업이다라는 식으로 문재인이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이 오류나 잘못을 이 5월달까지 사이에서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거기만 신경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내외의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아지고 한국은행의 성장치보다 훨씬 성장률이 낮을 거고 물가 상승률은 애초 기대보다 훨씬 높아질 거고 그래서 성장은 낮고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성장으로 경기가 침체하고요.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로자 임금이나 기업 수입이 줄어들면 굉장히 살기가 팍팍해지는데 여기다 물가 상승률까지 높아지면 생계비가 오르고 가격 변동이 심해서 경제 생활이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고 부익부 빈익빈 불평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위력이 세지 않은 요인들이 한데 뭉쳐가지고 굉장한 파괴력을 갖는다라는 건데요. 경제적으로 드물게 발생하는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나타나서 대형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문제 이 두 개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몇 가지 지금 심각한 요인들을 감춰놓고 있다는 세상이 다 알잖아요. 자, 지금 코로나가 덮치고 있고 오미크론이 끝물이라도 이게 진짜 끝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볼 때 아마 내년 내후년까지 이 연장선상이 가게 될 거라고 봐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태 악화,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미크론이나 코로나에 계속 번지고 그리고 중국의 경제가 지금 시한폭탄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키고 중국은 경제가 붕괴되고 코로나는 여전해지고 그리고 미국에 지금 인플레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막 무제한으로 올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국은 또 북한이라는 고유의 지정학적 변수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한국 경제는 외부에 굉장히 취약하죠. 고성장하던 박정희 시대 때 어땠습니까? 오일 쇼크 2번 오니까 완전히 꼼짝을 못하고 넘어졌죠. 그리고 아시아 외환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은 IMF를 겪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위태위태했죠. 그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에 지금 한국이 완전히 고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80년도에 오일 쇼크 두 번째 왔을 때 마이너스 1.6% 성장. 그리고 이 IMF 왔을 때 1998년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 그리고 금융위기 왔을 때 2010년에 0.8.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왔을 때 마이너스 0.9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 쇼크 이런 것들이 왔을 때 한국 경제가 버티는 능력이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또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시기에 물가 상승률이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 쇼크를 겪은 1980년의 물가 상승률 얼마인 줄 아세요? 19%였어요. 그때 이자가 20%다 뭐 이럴 때입니다. 외환위기 때인 IMF 직후의 물가 상승률이 7.5%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올해 지금 나올 수 있는 네 가지. 우크라이나 사태,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 코로나 오미크론의 지금 지속, 그리고 네 번째 중국 경제의 붕괴 가능성. 이 네 가지가 각각으로는 금융위기를 끌고 올 만큼 심각하지 않지만은 이 네 가지가 정폭되면서 지금 점점
이 태풍들이 지역에서 4개나 자라나고 있는데 이것이 한데 모아져서 퍼펙트 스톰이 될 때는 수습불능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 내부에 보면 출산율이 0.8로 떨어지고 있고 이 가계 가처분 가능 소득이 174%에 달했어요. 그리고 정부 부채의 국내 총생산 GDP에 대한 비율이 41에서 51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한국이 특별한 전기가 없으면 5년 뒤에 경제 성장률이 1%에 떨어지게 될 거다. 즉 유럽처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 한국 경제의 미래가요. 정말 환골탈태할 만한 결정적인 계기가 없으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수준은 그 옛날에 황교안의 국부론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이번 대선에 내놓고 있는 경제적인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좌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라 말아먹는 그리고 그냥 돈 써서 빚내서 전부 나눠주는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얼마나 갈지 몰라요. 빨리 끝나기는 틀렸어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미국의 연준이 이번 달에 기준금리를 올리는데 이번 달에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번 달에 이제 금리도 올리고 양적 긴축도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올해 안에 여러 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지만은 지금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 의장이 3월 0.25% 올리고 자 그래서 이후에 매우 도전적이고 불확실한 순간에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을 피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그래서 이달에는 0.25만 올린다라면서 지정학적인 지금 혼란, 우크라이나 사태가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물가 상승세가 잡히지 않으면 더 공격적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미국의 이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고, 자, 여기에다가 코로나나 오미크론으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과 달리 아마 더 연장이 될 겁니다. 또 변이를 가져오면서요. 자, 그리고 중국 경제가 이제 한계를 올해 드러내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뭉쳐서 오게 될 때 한국 경제를 어떻게 막아낼 거냐라는 청사진이라도 있어야 될 건데 지금 아무도 이걸 모아서 제대로 걱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참으로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스파차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늬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텅텅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